자, 아이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세상을 바꾼 혁신 뭐 이런 거겠죠? 근데요, 우리가 아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 뒤에는요, 진짜 주인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무대 뒤로 들어가서 숨겨진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딱은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상징적인 말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신화의 막이 오릅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대단한 신화 뒤에서 이 기기를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개발자들의 이야기.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알아볼 비밀입니다. 첫 번째 장, 예상치 못한 시작입니다. 아이폰 혁신의 그 씨앗은요, 사실 애플이 아니라 정말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뿌려졌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썼던 터치스크린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ATM 기기처럼 손톱 끝으로 꾹꾹 눌러야 했던 거요. 그게 바로 저항막 방식인데 진짜 부정확하고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바꿔버릴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전식 멀티터치죠. 살짝만 스쳐도 바로,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반응하는, 네, 바로 이 기술이 아이폰이 보여줄 그 모든 마법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 혁신적인 기술이 애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98년에 웨인 웨스터먼이라는 사람이 세운 핑거웍스라는 작은 회사에서 태어났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자기 손목 부상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와, 한 사람의 필요가 세상을 바꿀 기술의 씨앗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애플의 내부 전쟁. 이 놀라운 기술이 결국 애플 손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아이폰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애플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전화기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진짜 놀랍게도 스티브 잡스는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멀티터치 데모를 처음 보고 나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뭐 읽을 때나 좋겠네. 하마터면 이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냥 사라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2004년에 잡스에게 건강상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개인적인 사건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크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리고 전화기 프로젝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잡스가 뭘 하냐면 아주 재밌는 내부 경쟁을 붙입니다. 이름하여 퍼플 프로젝트 1과 퍼플 프로젝트 2. 하나는 미스터 아이팟으로 불리던 토니 파델이 이끄는 팀이었는데 아이팟을 키워서 전화기로 만들자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스코포 스토리 이끄는 팀으로 아예 맥 컴퓨터 운영체제를 줄여서 폰에 넣자는 거였죠. 안전한 선택과 위험한 도전자. 과연 어느 팀이 미래를 거머쥐게 될까요? 이 내부 경쟁이 한창일 때 애플이 모토로라랑 손잡고 로커라는 아이튠즈 폰을 내놓거든요. 결과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정말 재앙 같았더니 경험 덕분에 애플은 깨닫게 되죠. 아, 전화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구나. 세 번째 장, 불가능한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이폰을 정말 마법 같다고 느끼게 만든 그 작지만 기발한 해결책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스크롤이었습니다. 엔지니어 바스 오딩이 데모를 만드는데 화면을 쭉 내리다가 목록 끝에 가면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꼭 프로그램이 고장난 것처럼 보였죠. 이걸 어떻게 해야 사용자한테 여기가 끝이에요 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을까요? 그의 해결책은 바로 고무줄 효과였습니다. 목록 끝에서 마치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튕겨나오는 그런 물리적인 느낌을 준 거죠. 이 간단하지만 직관적인 효과를 본 순간 스티브 잡스는 터치 인터페이스 이거 되겠다 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잠금 해제. 다들 경험 있으시죠? 주머니 속에서 막 저절로 전화 걸리고 하는 거. 이런 일 없이 어떻게 하면 완벽하면서도 아주 간단하게 화면을 켤 수 있을까? 이것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정말 황당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비행기 화장실 잠금 장치였어요. 한 디자이너가 화장실 문을 잠그다가 그 쓱 밀어서 잠그는 단순한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밀어서 잠금 해제가 탄생한 겁니다. 참 재밌죠? 하지만 진짜 가장 큰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 키보드.
이게 너무 부정확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수준이었고 프로젝트 전체가 엎어질 위기였어요. 그때 엔지니어 켄 코시엔다가 나타나서 원시적인 형태의 AI와 사전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치려고 의도했던 단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 돌파구가 없었다면 어쩌면 아이폰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네 번째 장입니다. 혁신의 높은 대가. 이 눈부신 혁신 뒤에는요, 개발자들이 치러야 했던 정말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숫자 7.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몇 년 동안 일주일에 일했던 날의 수입니다. 저녁도 주말도 가족과의 시간도 전부 다 포기해야만 했죠. 아이폰 엔지니어였던 앤디 그린용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이폰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아마 제 직업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강력한 한마디가 이 작은 기기 뒤에 숨겨진 그 인간적인 희생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 드러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서 아이폰의 진짜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어떻게 모습을 드러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2007년 발표 당일에 아이폰은 여전히 버그투성이었습니다. 잡스가 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시연용 폰은요, 발표 중에 멈추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짜인 순서, 이른바 황금 경로를 따라서만 작동해야 했어요. 전 세계가 열광하며 본 그 기기는 사실 아직 미완성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처음 나온 아이폰에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이 빠져 있었어요. 앱스토어도 없었고 3G도 안 됐고 동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복사 붙여넣기조차 안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이폰의 혁신은 단순히 기능이 많고 적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나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1998년 한 엔지니어의 개인적인 필요에서 핑거웍스가 시작되고 2005년에 애플이 이 기술을 사들이면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그리고 마침내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 다음 해인 2008년에 앱스토어가 문을 열면서 아이폰의 미래를 완전히 굳히게 됩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네요. 만약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게 한 천재의 번뜩이는 영감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과정이라면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 혁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